문PD, 작년에 세금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 액수가 얼마인지 알아? 무려 3,029억 원이야. 아, 세금만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기도에서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라고 밝혀졌어. 우리가 잘 아는 운동선수, 연예인들도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와,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수억 원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다, 신고하고 싶다, 이렇게 댓글 주시는 분들도 있고, 종종 나한테 전화까지 와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 내가 국세청에 있을 때 세금 신고 때문에 현장 출동도 많이 했고, 수억 원 세금 체납한 사람들도 조사해봤거든. 형 혹시 그 포상금도 줘봤어요? 그럼 수없이 현장 나갔으니까 당연히 포상금 지급한 적도 있고, 물론 수없이 많은 탈세 제보가 오지만 포상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오늘은 문PD한테 이 탈세 현장과 제보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구독자 여러분들, 주변에 탈세하는 분 보면 신고 생각 많이 나시죠? 왜 저 사람은 신고해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포상금이 나오는지 등 궁금한 내용 많이 말씀해 드릴 거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절세는 염지훈. 문PD, 내가 예전에 국세청 조사 분야에서 근무할 때 사실 정말 많은 탈세 제보가 들어왔었어. 형 표정이 그 제보가 진짜 많았었나 봐요. 우편, 인터넷, 전화, 심지어 직접 와서 제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와, 직접 와서 제보를 해요? 아, 저 같으면은 뭐 귀찮기도 하고 사실 신분 노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직접 신고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포상금이 있거든. 대박, 포상금 진짜 궁금한데 그거 얼마나 돼요? 국세기본법상 최고 한도는 자그마치 40억 원이야. 40억이면 진짜 대박인데 실제 포상금 지급도 형이 해봤어요? 해봤지. 실제 수백억 탈세를 했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아니, 수백억이나 탈세를 했고 그걸 또 형이 추징까지 했는데 포상금이 안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포상금이 무조건 나오지는 않아. 포상금이 나오지 않았던 사례를 말하자면, 첫째,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제보 자료를 제출하는 거야. 국세청에서는 해당 혐의로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낸 자료는 설령 추징이 나온다 하더라도 포상금이 안 나와. 내용이 너무나 리얼하고 정확했는데 포상금을 내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가 선정돼서 착수가 된 거지. 며칠 후에 제보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포상금을 못 드린 적이 있었어. 둘째, 가공경비를 제보했는데 그 거래처를 이미 조사해서 국세청에서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제보 내용이 맞더라도 포상금이 안 나와. 본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했는데 왜 포상금이 안 나오냐고 노발대발 하시는 걸 설득하느라고 힘들었던 적이 있어. 야, 그 포상금 지급 같은 경우는 그냥 담당자 혼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포상금 지급 여부는 조사팀장 한 명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지방청 및 세무서에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고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표결해서 결정해. 이거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제보가 많이 있으니까 체계적인 편이야.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전화가 올 때도 있어. 전화하셔서 조사 끝났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조사가 끝났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추징세 등은 제보자에게 말해줄 수 없거든. 그 제보자는 추징이 엄청 이루어졌는데 왜 포상금을 안 주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실 그 피제보자는 거의 신용불량자 상태라서 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못 냈거든. 추징을 해도 세금을 실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 한 번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포상금이 적다고 또 소리소리 지르는 거야. 그런데 그 건은 가산세가 엄청 컸고 본세는 얼마 안 됐거든. 당시에는 가산세에는 포상금이 안 붙었어. 최근에는 가산세에도 포상금이 붙는 걸로 바뀐 것 같아. 야, 이 탈세 포상금 체계도 엄청 복잡하네요. 절세는 염지훈. 탈세 제보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 탈세 제보를 거의 직업으로 가지신 분도 있었어. 파파라치 같은 거네요. 일명 세파라치. 그리고 세무서에 전화해서 내가 신고했는데 왜 조사 안 하냐, 너네 일 똑바로 해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와, 이런 거는 진짜 듣기만 해도 머리가 막 지끈지끈 거리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분은 대단한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분이 제보한 내용은 인터넷이나 부동산 등기만 조회해봐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
별일도 아닌 거였고 그분이 이야기한 게 조사로 이루어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그분이 전화 한번 하면 20-30분은 기본이고 윗사람 바꾸라고 하고 나는 업무 시간에 일을 못하니까 계속 야근하게 되고 문PD 어머니가 냉장고를 사는데 자식으로서 돕고 싶어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해드렸어. 아, 뭐 그런 것까지 제보하고 그래요? 그렇지. 더한 것도 있었어. 공무원도 너무 괴로운 거지. 젊은 공무원들 중에서는 민원인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례도 종종 있던데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민원에 힘들어할 공무원 후배님들을 위해서 탈세 제보 규정을 말해줄게. 일단 탈세 제보를 받고 조사를 나갈 때 제보를 받았다는 건 절대 비밀이야. 조사를 나가도 제보 내용을 말할 수 없어. 조사 첫날부터 탈세 제보라는 인상을 줄 수 없어서 방문해서 명함 주고 악수하고 제보 내용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서를 주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세무서에 우편물이 온 거야. 조사팀장이 조사 나와서 조사업체 사장이랑 키덕거리다 갔다고. 조사를 대충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은 제보자가 마치 옆에서 다 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 탈세 제보를 했던 사람이 그 회사 내에 있었나 봐. 난 봐준 것도 없었고 히덕거리지도 않고 규정대로 조사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억울했어. 근데 정황상 제보한 사람이 내부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까지 했다는 거는 그냥 신고한 건 아닐 것 같고 제대로 된 증거가 있는 경우 같거든요. 대부분의 탈세 제보는 회사 직원, 가족, 거래처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해. 문PD가 말한 대로 조사까지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탈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아니면 그런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지. 그래서 주변, 특히 가족과 직원들에게는 진심으로 잘 대하고 무엇보다 탈세를 안 하는 게 좋겠지. 절세는 염지훈. 근데 형, 그 제보자 신원은 잘 지켜지나요? 100%야. 무조건 잘 지켜져. 혹시 신원 노출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종종 세무서에 전화 와서 내가 제보한 사람인데 당신들 말한 거 아니냐? 왜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세무공무원은 무조건 비밀 유지해. 근데 어떻게 노출되는지 알아? 뭔가 감이나 촉 같은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 경험상 조사 받는 사람도 대략 감으로 아는 것 같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몇 명이 없다는 걸. 예전에 내가 조사 나갔을 때 그분이 왜 나왔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비정기조사 사유인 구체적인 탄로 정황이 있어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했지. 그랬더니 대표자가 제보 때문에 온 거죠?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라고 짧게 말을 끊었는데 혼자서 조그맣게 중얼거리더라고. 홍길동이 이 새끼라고. 난 물론 못 들은 척 했지만 사실 홍길동이 제보한 게 맞았어. 와, 그럼 촉이 대단한데요? 아마도 그 전에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특정이 되지. 당연히 공무원은 절대 내색하지 않아. 도움도 안 되고 피곤해지니까 관련해서 아예 말을 안 하는데 대부분의 피제보자들은 조사관들이 절대 말을 안 해도 조사만 나와도 대충은 짐작을 하고 조사가 끝날 때쯤 이 조사가 제보로 인한 건지 눈치를 채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제보자가 누군지 혼자서 상상을 해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신고할 사람이 특정돼서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런 것 같다. 절세는 염지훈. 형, 근데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탈세 제보로 인한 조사는 보통 사전 통지 않고 착수해. 그럼 드라마처럼 그냥 갑자기 막 쳐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15일 이전에 사전 통지를 한 후에 착수를 하는데 탈세 제보는 갑자기 세무공무원들이 들이닥쳐서 조사 통지서를 제시하고 컴퓨터나 서류를 확인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조용히 찾아가지. 사전 통지가 없이 나왔다고 무조건 탈세 제보로 인한 조사는 아니고 통상 3개년 이상의 장기간 조사인 경우가 많이 있어. 중요한 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가 조사팀장으로 있을 때 조사를 착수했는데 세무사 5명한테 전화 온 적이 있어. 갑작스러운 조사가 나오니까 대표가 너무 당황해서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분이 아는 세무사들이 다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나요? 안 되지. 외부에 알리는 것보다는 이 조사를 왜 나왔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실력 있는 세무사와 조용히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그리고 가세관청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물론 문제점이 있고 없고는 대표자나 실무자가 판단할 내용이고 괜한 소모전으로 가세관청을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탈세 제보로 인한 조사는 통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만약
만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조세부가 제척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근데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면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외에도 가태료에 해당하는 통고 처분 또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단순 세금뿐만이 아니라 그 소명 과정도 신중해야 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리는데 만약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일명 범칙조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지. 범칙조사는 서울청 조사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도 하는 일이니 소명 과정을 충실히 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야. 절세는 염지훈. 약간은 씁쓸한 오늘의 주제, 탈세 제보의 결론. 하나, 탈세 제보를 할 거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지 않은 카더라식 탈세 제보는 조사가 선정되지도 않고 포상금도 안 나온다. 둘, 조사로 추징이 이루어져도 포상금이 안 나올 수 있다. 포상금 지급 규정에 합치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납부까지 끝나야 포상금이 지급된다. 셋, 만약 비정기 조사가 착수되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고 대비하라. 정말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범칙조사 전환을 막을 수 있게 대비하자. 구독자분들 탈세 제보 없는 그런 훈훈한 사회가 되길 바라고, 혹시 주변에 탈세 제보 관련 질문 있으신 분은 블로그에 글 남겨주세요.